자, 이 단원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내용 전개 방식 또는 이 내용 설명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내용 전개 방식 또는 내용 설명 방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 쓰니까 글을 쓸 때,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말들을 이렇게 담을 거 아니야. 그치? 자기 생각을 담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어떤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려고 전달할 수도 있고, 이 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지문이 설명문이잖아. 그치? 우리가 평소엔 잘 모르는 어떤 지식을 담아가지고 문장을 통해서, 문장을 모아가지고 모은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준단 말이지. 그 내용을 구성할 때,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줄 때 전개하는 방식을 다루는 거야. 너네 수학 시간에 예전에 전개도 이런 거 해봤잖아. 그치? 펼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용을 펼쳐나가는 방식, 내용을 설명해 나가는 방법을 몇 가지로 우리가 정의를 해놨거든. 자, 이걸 묻는 문제가 이 단원에서는 한 3분의 1, 30% 정도 나올 거야. 나머지 한 60% 정도는 뭐 내용에 관한 문제고. 됐지? 그 페이지에 보면 지금 8가지의 내용 전개 방식이 나와 있어. 8가지. 요것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본문에 다 나온다. 본문에. 기본적으로 본문에서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적인 형태가 그런 거야. 윗글에서 주로 쓰인 내용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뭐 1, 2, 3, 4, 5의 정의, 예시, 비교, 대조, 분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조금 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윗글에 다 문단에서 주로 쓰인 내용 전개 방식과 유사한 전개 방식이 드러나는 것은 하면서 선택지에 5개, 문장 서너 개가 뿌려지는 거지. 이해되지? 공통적인 내용 전개 방식을 찾아내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야. 됐나?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도 그 지문의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조건에다가 인과의 방식으로 서술하시오라든지, 예시나 정의를 활용하라든지 이런 게 조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일단 이 8가지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 활동비 선생님 2개 나와가지고 2개 낼 수 있다. 요거 이제 좀 기본적인 거고, 요거 말고도 또 몇 가지가 더 있어. 그걸 선생님이 이제 학습지에 다 담아줬겠지. 자, 봐봐. 정의라는 게 어떤 거라고?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밝혀 풀이하는 방법. 뭐를 밝힌다고? 뜻을 밝힌다. 정의라는 건 뜻을 밝히는 방식이야. 밑에 보면은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뭐 구분, 인과, 대조 뭐 이 정도만 나와 있고, 앞쪽에 가면 또 정의를 이용하는 문장이 있어. 정의를 이용하는 문장이. 그 다음에 예시는, 요 예자 보면은 우리가 눈치챌 수 있지. 뭘 드는 방식이다? 그렇지. 뭐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방법을 예시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는 한꺼번에 기억해주면 돼. 비교는 뭐 공통점을 드러내는 방법이고, 대조는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법이야. 뭐 예를 들어 사과와 배는 과일이다. 이 짧은 문장에도 지금 사과와 배의 공통점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럼 이 짧은 문장에도 뭐가? 비교라는 내용 전개 방식이 쓰인 거야. 그치? 맞지? 그 다음에 뭐 정우는 남자고 뭐 영희는 여자다. 차이점을 보여주는 문장이잖아. 그럼 그 문장은 대조라는 방식을 이용한 거야. 됐지? 그 다음에 분류는 어떤 거냐 하면, 요 류에서 너희들이 눈치를 챘겠지만 종류를 묶어주는 방법이야. 대상을 같은 종류끼리 묶어주는 방법인 거지. 대상을. 자, 요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기준이 필요해. 기준 없이 우리가 종류를 나눌 수는 없지. 그치? 어떠한 기준을 두고 그 기준에 따라서 두 개 혹은 3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묶는 방법을 분류라고 한다. 되지? 응. 그 다음에 구분은 뭐냐 하면 비슷해. 분류하고 비슷한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구분은 전체에서 시작해야 돼. 전체에서.
자, 쌤이 예를 짧게 한번 들어볼게. 사과, 오렌지, 바나나가 있어. 자, 이걸 사과 한쪽이랑 오렌지, 바나나 한쪽이랑 묶었어. 오렌지 좀 그렇네. 레몬으로 하자. 사과 따로, 레몬이랑 바나나 묶었어. 자, 이 기준은 뭘까? 색깔이라는 기준인 거야. 레몬이랑 바나나는 노르스름한색, 그치? 사과는 빨간색. 이렇게 색깔이라는 기준으로 나누어 묶었지. 자, 이거는 구분일까, 분류일까? 분류야. 왜? 전체에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몬이나 바나나 같은 과일들 굉장히 많잖아. 그치? 그 전체를 어떤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눠야 돼. 그래야 그게 구분인 거고. 이해돼? 전체를 다루지 않으면 분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여기 봐봐. 기준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 기준에 따라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 사실 큰 차이가 없단 말이지. 근데 뭐에 우리는 집중을 하면 된다? 전체이냐 아니냐. 전체이냐 아니냐. 이걸 일단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됐지? 그 다음에 인과는, 자, 인과는 뭐? 원인 할 때 인자, 결과 할 때 과자, 요 둘을 떼가지고 인과라고 부르는 거야. 즉, 인과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쓰는 거지. 이해되지? 응. 그 다음에 분석은 이런 거야. 대상을 그 대상의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이야. 이걸 분류랑 좀 혼동할 수 있거든. 근데 달라. 분류는 여러 대상으로 시작하는 거야. 구분도 전체니까 여러 개겠지. 그치? 근데 분석은 하나의 대상이다. 하나의 대상. 이해돼? 자전거 10대가 있다고 쳤을 때, 그 10대를 뭐 산악용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 경주용 자전거, 이렇게 나누어 묶으면 이건 분류야. 그치? 근데 자전거는 핸들, 의자, 바퀴, 체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이건 분류가 아니라 뭐다? 분석이다. 한 대상을 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잘게 쪼개어 나누는 거야. 이해돼? 이게 분석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8가지가 중요한 거야. 8가지. 자, 밑에 이제 본문에 나오는 걸 지금 몇 가지 예로 들었어. 한번 읽어볼게, 쌤이.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가지로 나누었어. 자, 나누어 묶는 방법이니까 우린 뭐부터 일단 좀 생각을 해줘야 될까? 얘가 분류일까, 구분일까 정도로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 나는 간지럼이다. 자, 이거는 왜 구분이다? 간지러운 느낌은 이 2가지가 다야. 이 둘 안에 해당되지 않는 게 없다고. 이해돼? 전체로부터 시작해서 그 전체를 둘로 나눈 거야. 그러면 얘는 구분이라고 한다. 이해돼? 여기에 그리고 봐봐. 기준이라는 게 보여 안 보여? 뭐가 기준일까?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또 다른 하나는 웃음이 나는 간지럼. 기준이 보여 안 보여? 기준이 잘 안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분류나 구분은 기준을 생략하는 경우도 많아. 근데 우리는 이제 눈치를 채야지. 어떤 대상을 나누고 있다 그러면 분류 아니면 구분이겠구나. 나누어 묶고 있다 이러면 분류 아니면 구분이겠구나. 그 다음에 전체에서 시작하면 구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됐지? 자, 나는 쉽지? 앞에 왜로 시작하잖아 지금. 그렇지? 뒤에 때문입니다로 끝나지. 이러면 거의 이게 이제 인과의 방식이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는 설명하기 쉽습니다.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가려움을 느낀 이유를,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
그러면 요 위에 가려움을 느끼게 된 건 결과에 해당하는 거고. 맞나? 그 뒤에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전부 다 뭐라고 부르면 돼? 원인이라고 부르면 된다. 되지? 이게 결과잖아. 가려움을 느낀 게 결과잖아. 이러한 원인 때문에. 잠깐만.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가려움을 느끼고 긁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조금 더 쌤이 자세히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네.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은 가려움을 느끼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지. 맞지? 그러면 가려움을 느끼게 된 건 뭐? 요런 이유 때문에 나타난 거니까 얘는 뒤쪽에 곤충이나 기생충 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기 위해서 요게 원인이 되지. 그치? 요게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가려움을 느끼게 됐지. 맞지?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이 문지르거나 긁는 거잖아. 맞지? 그럼 문지르거나 긁는 것의 원인은 또 가려움을 느끼는 게 될 수 있겠지. 이해되나? 그치? 그 다음 다 보자.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르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런 거 보면 뭐 생각할 수 있다? 인과라는 거 생각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인이 된다는 거야. 어디를 얼마나 세게 오랫동안 간지르는지를 다 알게 된다. 이제 결과지. 그치?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이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예측할 수 없다. 자, 봐봐. 위에는 예측할 수 있고 밑에는 예측할 수 없어. 뭘 보여준 거야? 차이점을 보여준 거지. 차이점.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대조라고 하면 되는 거지. 자, 이해되지? 이 정도 이해되지? 자, 본문 가볼게, 앞에. 좀 길어도 쌤이 빨리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 짚으면서 할 테니까 잘 봐. 자, 제목은 우리는 왜 간지럼을 느낄까? 왜 간지럼을 느낄까? 간지럼을 느끼는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글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우리한테 어떠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글이라서 이런 걸 우리가 설명문이라고 합니다. 설명문. 자, 엄마와 딸 사이의 형제끼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몸을 여기저기를 손으로 간지리면 분위기가 화기애애지곤 한데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촉감이라는 자극만으로 사람이 웃는다는 사실. 자, 이런 부분을 지금 뭐라고 설명해? 질문을 하면서 호기심을 유발한다. 독자의 관심을 좀 유발한다. 기용아, 안 봐도 된다. 아, 기용이도 나오나? 안 나오지? 단순히 살살 만지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바람이 옆구리를 지나갈 때나 벌레가 팔 위를 기어가고 있을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살살 만진다고 해서 그 간지럼 때문에 웃음이 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치? 형제나 뭐 친구끼리 이렇게 손가락으로 살살 건드리면 웃으면서 간지럼을 타는데 벌레가 기어가거나 이럴 때는 간지럽더라도 웃지는 않는단 말이지. 그치? 왜 그런 걸까? 라는 질문 지금 던진 거야. 글 초반부에서. 손으로 간지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자극인데 이때는 왜 웃음이 나지 않을까? 사실 사람을 웃게 하는 간지럼은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래.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그 이유를 오랫동안 알아내지 못했다는 뜻이겠지. 그치? 응. 어떤 물체가 살에다 가볍게 스치면 간지러운 느낌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 이처럼 견디기 어렵게 간지러운 느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리 아까 뒤에서 봤던 거네. 무슨 방식이라고? 구분이라는 방식이라고. 간지러운 느낌을 두 가지로 나누었네, 지금. 하나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글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웃음이 나는 간지럼. 아까 앞에 페이지에서 웃음이 나는 간지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라고 글쓴이가 이미 짐작할 수 있게 해줬지. 그치? 우리는 요걸 중심적으로 볼 거라는 거지. 웃음이 나는 간지럼.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 차이점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럼 무슨 방식인 거야? 대조라는 방식인 거지. 그치?
자, 먼저 외부 자극에 의한 간지럼부터 먼저 살펴보겠대.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건 아니다. 벌레가 팔 위를 누비는 상황을 생각하면 굉장히 성가신 가려움이 있는데 몸 전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특징은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한다. 자, 몸 전체의 피부에서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도 발생한다는 거야. 뭐가?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됐지? 이것이 느껴지면 긁거나 문지르고 싶어진다. 아까 그 이유를 우리가 봤어, 그지? 뭐? 왜? 왜 벌레가 팔 위를 기어다니는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이 있으면 긁거나 문지르는 반응이 나타난다고? 새로운 거.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그렇지. 해로운 것을 막기 위해. 자, 가려움은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등 자, 가려움으로 인한 이 질환, 병의 예시다, 그지? 자, 이렇게 둘 이상을 나란히 또 늘어놓는 방식을 나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열거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주신 학습지에 있을 거야, 아마. 있지, 열거. 둘 이상을 쭉 늘어놓는 방식을 열거 또는 나열이라고 한다.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사과, 배, 멜론, 자몽이 있다. 열거야. 또 내가 좋아하는 과일의 구체적인 예들이야. 방금 쌤이 말한 문장에는 열거의 방식도 있고 예시의 방식도 있는 거야. 되지? 자, 피부 질환이 많고 하나같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이다. 야, 여기도 이제 인과야. 가려움에 대한 연구가 왜 많이 진행됐다고? 사람들이 왜 많이 연구를 했어? 야, 결과야. 많은 연구가 결과야. 뭐 때문에? 피부 질환, 그 다음에 견디기 어렵다라는 이 두 가지의 뭐 때문에? 원인 때문에. 요 두 가지의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거야. 자, 우리는 요 지문에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내용 전개 방식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돼. 됐지? 응. 과거에는 가려움을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대. 통각, 뭐라고? 고통스러운 감각이야. 가려움도 고통스러운 감각의 일종으로 여겼는데 통각의 세기가 약하면 가려움이 발생하고 강하면 아픔을 느낀다. 뭐 이렇게 본 거지. 하지만 최근 통각이 약하다고 해서 가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대.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지. 요까지가 뭐다? 외부 자극에 대한 가려움. 요까지가. 자, 요까지만 보는 거야. 그 뒤로는 계속 뭘 봐?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볼 거야. 자, 이번에는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주목할 웃음이 나는 간지럼을 살펴보겠다. 이것은 신체의 특정 부위에서 잘 일어나며 위에 어땠어?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은 몸 전체의 피부에서 일어났고 아주 약한 움직임으로 발생했고 통각의 일종으로 여겼고 가려움을 느끼는 신경이 따로 있다. 요 정도가 이제 외부 자극의 특징이거든. 근데 첫 번째 특징부터 좀 다르지? 그치? 외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은 몸 전체의 피부에서 나타나는데 웃음이 나는 간지럼은 특정 부위에서 일어나. 몸 전체가 아니라. 그치? 가려움보다는 더 강한 촉감 때문에 생긴다. 또 차이점이지. 간지럼도 가려움과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통각으로 여겼다. 이거는 뭐야? 공통점이네. 지금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요 단락이랑 요 단락은 지금 서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계속 다루는 거야. 솜털로 고양이를 살살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고양이의 통각과 관련된 신경들이 반응을 했고 이를 본 실험자가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뒤 연구들도 간지럼은 통각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긴 거겠지. 그치? 그런데 1990년 이와 반대되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 척수 손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도 척추 통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환자들도 간지럼을 탄다는 거야. 그러면 간지럼은 통각의 일종이 아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치? 간지럼의 원인이 통각만이 아닌 거지.
간지럼의 원인은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는 촉각과 통각의 혼합 둘 다 섞여 있다는 거야. 그게 간지럼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 압각과 진동각 문제 풀 때 이게 나왔었지 맞지? 본문에 나오네. 근데 이 뜻을 모르겠네. 교과서에 옆에 풀어놨어 뜻을. 있어. 분명히 이게 교과서인데 뭐. 여러 감각과의 연관성이 계속 제시되고 있다. 왜 가려움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쉽다. 다음 페이지. 가벼운 자극이라도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을 해야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부분이네. 그지? 이 부분. 곤충이나 기생충같이 몸에 해로운 것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원인이고 그치? 문지르거나 긁는 반응은 결과가 되는 거고 그치? 가려움을 느끼는 것도 결과가 되는 거지. 자, 요쪽은 뭐라고? 요쪽은 원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라고? 결과가 되는 거다. 원인과 결과의 방식으로 내용 전개를 하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그렇지, 인과라고 부르면 된다. 하지만 간지럼은 다르다. 가려움하고 좀 달라. 간지럼을 타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큰 불편한 점은 없어 보여. 근데 가려움을 느끼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큰 불편함이 좀 있다라는 의도인 거지. 그치? 곤충이나 기생충처럼 해로운 것을 막지 못하면 곤란한 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지금 뭐라고 보면 돼? 가려움과 간지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지. 가려움과 간지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거니까 얘도 뭐라고? 대조라고 부르면 된다. 그러니까 맥락상 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기용이 왜 자꾸 보지? 자, 진화적으로 간지럼을 타게 된 이유를 찾아볼까? 먼저 서로 간에 친밀해지는 작용을 한다는 해석이 있다. 자, 이게 이유라는 거야. 친밀해지는 작용.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부모 자식 사이의 형제 간의 유대감을 증진한다. 유대감이 커진다는 거야. 증진한다. 간지럼을 통해서, 즉 가벼운 접촉을 통해서 가족 간 형제 간의 친근함이 강해진다는 거지. 그런데 왜 하필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유대감을 증진하는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등장한 주장이 뭐다? 방어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 우리가 쉽게 간지럼을 타는 신체 부위는 그 사람의 약점이기도 해. 보통 목이나 겨드랑이나 옆구리 같은 급소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약한 부분. 어릴 때 부모가 아이의 취약점을 가볍게 건드리면서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체 중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방어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간지럼을 타는 것이다. 그제? 이 두 가지를 엮어서 설명하면 좀 더 자연스러워져. 한 심리학 교수는 간지럼을 태우면서 서로 유대감을 끈끈하게 하는 동시에 취약한 부분의 방어를 학습하게 하는 것으로 간지럼의 진화를 설명했다. 자, 한 심리학 교수의 말을 가지고 왔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지, 학습지에 있을 거야, 인용. 인용이란 게 뭐라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따와서 이용하는 거. 이걸 인용이란 말이야.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따와서 이용하는 거. 인용이라고 한다. 자, 이제 실험을 하나 해보겠대. 자신의 손으로 자신이 가장 간지럼을 탈 만한 부위를 간지려봐. 겨드랑이 아래나 발바닥 등. 웃음이 나나 단순히 촉감이 있다는 느낌을 들었을 테지만 웃음은 나지 않아. 본인이 스스로를 간지럽히면. 그지? 똑같이 간지리는 자극인데 왜 내가 할 때는 웃음이 나지 않을까?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가 나를 간지리는 것은 예측할 수 있기 때문. 자, 이게 뭐? 원인. 이게 위에 있는 이게 뭐? 그렇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다. 어디를 얼마나 세게? 아까 여기도 우리가 봤던 거지. 뒤에서 학습 활동에서 봤던 거지. 얼마나 오랫동안 간지리는지를 다 안다는 거야.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어디를 간지럽힐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세게 간지릴지를 모르는 거야. 예측이 안 된다는 거지. 자, 여기에 뭐가 있다? 대조. 내가 나를 간지리는 건 예측할 수 있고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 없다. 차이점을 보여준 거잖아.
대조 맞지? 그렇지. 대조 맞지? 자, 영국에서 남이 나를 간지릴 때와 내가 스스로 간지릴 때의 다음 페이지 뇌 반응을 비교해봤대. 여기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손해였고 손해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이 날 간지릴 때와 내가 날 간지릴 때 소뇌에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됐다는 거야. 소뇌는 어떤 감각의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을 하는데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간지리는 위치나 세기 등을 이미 다 알고 있어서 예측할 필요 없기 때문에 소뇌의 반응이 어떨까? 소뇌의 반응이 적겠지. 왜냐하면 소뇌는 예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뇌의 반응이 활발하면 내가 지금 어떤 예측을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인 거지. 그치? 근데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뇌가 활동을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내가 나를 만질 때마다 간지럼을 탄다면 정말 피곤하지 않을까. 남이라고 전부 또 간지럼을 타는 건 아니야. 영국에서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는데 이때 실험 참가자는 간지럼을 타지 않았대. 눈으로 본 로봇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중요한 게 뭔지 보이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라는 거. 실험 참가자는 로봇으로 간지리는 실험을 했더니 간지럼을 타지 않았어. 자, 여기는 결과. 또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가 바로 원인. 처음에는 움찔했을지 몰라도 사람처럼 세계나 위치를 계속해서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 범위를 벗어나도록 이란 말은 뭐야? 예측할 수 없도록. 맞나? 예측할 수 없도록 자꾸 변화를 주면 그때는 간지럼을 탔다는 거지. 즉, 간지럼의 특성 중 간지럼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다? 예측 가능성이다. 그치? 그걸 이제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어. 예측 불가능성과 간지럼의 관계. 내가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간지럼을 타지 않고 인과 남이 나를 간지릴 때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간지럼을 탄다. 인과. 결론은 뭐다? 간지럼을 타는 것은 예측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끝부분이야. 간지럼은 단순한 촉감도 귀찮은 행동 중에 하나도 아니래. 이를 연구하는 것 또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그치는 건 아니고 최근 들어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 간지럼을 비롯해 사람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간지럼이 운동과 지각의 통합 과정을 밝혀낼 수 있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최근 들어 연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거지. 자, 여기가 뭐 결과. 인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이쪽이 원인. 자, 예측과 행동, 피드백은 사람들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다. 예를 들어 이제 뭐가 나왔어? 그렇지, 예시가 나왔어. 사람은 공을 목표 지점에 던질 때 감각으로 거리를 가늠하고 그만큼 던진다. 만약 공이 목표 지점보다 멀리 갔다면 다시 던질 때 힘을 약하게 조절해서 던진다. 그런데 간지럼은 예외적인 사례야. 아무리 예측하려 해도 예측을 벗어나기 때문에 간지럼이 나타나고 피드백 과정을 거쳐도 또다시 예측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얘가 날 간지렀어. 앞에 있는 친구가. 두 번째 간지릴 때는 간지릴 거라는 예측은 좀 할 수 있어. 그치? 반복해서 간지리기로 했다면. 근데 이번엔 옆구리를 요만큼 간지렸으니까 그걸 예측해서 대비를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도 또 예측은 벗어난다. 내가 예측한 범위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우리는 간지럼에서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간지럼 연구의 의의라고 부른다. 문제에서 본 적 있지? 간지럼 예측 연구의 의의는 뭐다? 예측 불가능성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자. 이걸 인공지능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지. 간지럼 연구가. 자, 요까지가 지금 간지럼에 대한 지문이야. 뒤에 이제 만화로 그냥 한번 정리해 놓은 거고. 가려움과 간지럼의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그치? 정리해놨어. 요 정리는 기본적으로 대조의 방식이라고 봐도 돼. 그 다음 위에서 다 다루었던 거. 우리 아까 했던 거. 여기도 다 왔어. 인과 예시 아까 했고, 인과 대조 했고, 인과도 했고.
여기 예시도 했고. 간지러운 느낌을 가려움과 간지럼으로 나누는 구분, 차이점 보여줬으니까 대조, 인과했고, 대조, 인과 다 했지. 주로 이제 이 글에서 많이 다룬 건 처음에 구분해주고, 대조해주고, 인과가 굉장히 많았다. 자, 그 뒤도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어휘 문제도 선생님이 낼 수도 있어. 어휘 문제 낼 수도 있다. 자, 관용 표현이라는 게 나와. 관용 표현. 관용 표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단어가 둘 이상 결합해서 어떠한 관습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을 관용 표현이라고 그래. 근데 보통 이 관습적인 의미로 바뀔 때에는 좀 새로운 의미가 돼.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여기 이제 가려움과 관련된, 뭐, 가렵다, 근질근질하다, 시다, 저리다, 이런 감각과 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지. 맞지? 그치? 예를 들어서, 옆에 친구가 너무 떠들어. 귀가 따갑다. 이런 표현 쓴단 말이야. 정말 귀가 따가운 건가? 아니지, 그지? 새로운 의미. 너무 시끄럽다. 귀가 가렵다는 어떤 의미? 아, 누가 내 욕을 하고 있나? 이런 의미로 쓰는 거야. 맞지? 좀 새로운 의미로 우리가 좀 습관적으로 자주 쓰는 표현들을 관용 표현이라고 한다. 엉덩이가 근질근질하다는 무슨 뜻? 간지럽다는 뜻이야? 아니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움직이고 싶다. 그지? 눈이 시다. 거슬려 보인다. 거슬린다. 이런 뜻이야. 잘 안 쓰지, 우리가. 그치? 뭐, 눈꼴 시렵다. 이런 말 안 쓰지. 눈꼴 시렵다는 우리 들어본 적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면 돼. 발이 저리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 할 때 그 발이 저리다야. 그치? 이 정도도 나올 수 있으니까 봐놔야 돼.